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0학년도 화홍고등학교 3학년 1학기 중간 확통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실전 문제에 대한 감각 키워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간단한 기호. 자, 4H2 서로 다른 4개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2개를 선택하는 가지수. 계산은 이제 2를 더하기 해서 6에 마이너스에서 5 컨비네이션이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뭡니까? 서로 다른 3개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2개를 선택해서 나열하는 가지수 3 곱하기 3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뭐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중복, 순열, 중복 조합에 대한 기호 연산에 대한 연습이니까 가볍게 풀이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시작합니다. SCHOOL을 일렬로 나열할 때 양 끝에 같은 문자가 올 확률을 구하라. 일단 우선 전체 가지수를 구해야 되는데 전체는 문자가 6개니까 6개를 쭉 나열하면 6팩토리얼. 근데 이제 뭐 55 이렇게 같은 문자가 있죠. 그럼 2팩토리얼 이렇게 좀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은 양 끝에 같은 문자. 그럼 양 끝에다가 55 이 문자를 좀 나열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같은 문자 나열하고 안쪽에다가 4개의 문자를 좀 나열하면 되겠습니다. 4개의 문자 나열하는 가지수는 4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뭐 계산식은 뭐 어려운 식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6팩토리얼 분의 4팩토리얼, 2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주게 되면 약분이 이루어지면 6 곱하기 5가 되겠고 2가 있는 그런 모양 형태가 되는 건가요? 자,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또 약분하게 해주면 3이 되는 거니까 15분의 1 이렇게 해서 아하, 이것도 좀 여기 A만 구하라고 했군요. 자, 그렇다면 A 값은 1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같은 문자 나열 이 부분은 이제 공부를 하는 건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6개 일단 나열하는데 같은 문자 개수가 이제 2개가 이렇게 있으면 이 2개를 나열하는 가지수만큼, 왜냐면 요거 나열된 부분이 이제 같은 문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기 해서 계산한다라는 이 부분들 확실하게 좀 학습이 되어 있으면 또 이제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됐죠? 자, 2번 역시 뭐 가볍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번 시작합니다. 한 개의 주 사이를 던질 때 나오는 수가 홀수 또는 3의 배수의 확률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홀수에는 1, 4, 5가 있고요. 3의 배수는 3, 6이 있습니다. 자, 또는이니까 이제 뭐 합집합을 한다라고 보게 되면 나오는 숫자가 1, 3, 5, 6 이런 숫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거니까 전체 가지수는 6이 되겠고 문제의 뜻에 해당하는 홀수 또는 3의 배수가 나올 가지수는 몇 종류가 된다? 4종류가 되겠다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니까 뭐 3분의 2 해서 뭐 확률이 뭐 가장 기본적인 성질 형태를 질문 던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쌍의 부부가 원탁에 둘러앉을 때 부부끼리 이웃하여 앉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웃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웃한다 어떻게 처리해야 되죠? 풀이 올리는 이웃하는 녀석들을 묶어서 한 개로 선택하라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한 쌍, 두 쌍, 세 쌍, 네 쌍 묶어줘서 여기 이제 분명 2명씩 있겠죠? 자, 이렇게 네 쌍의 부부가 있겠습니다. 네 쌍의 부부는 이제 원탁에 둘러앉히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원순열의 특징, 회전에서 같은 것은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을 보는 거니까, 자, 나열하는 가지수가 이제 3팩토리얼이 되겠죠. 자, 끝이 아니라 이제 나열돼 있을 때 이 부부들이 서로 이제 자리를 바꿀 수 있으니까 두 가지 이렇게 열심히 곱하기 해주면 풀이가 끝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3팩토리얼은 6이 되겠고요. 2의 4제곱은 16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36에 그럼 이제 96이 답이 돼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간단한 풀이 원리 뭐 한 가지. 원래 이제 원순열까지 포함하면 2가지고요. 이웃한다 풀이 원리 묶어라. 그 다음에 이제 원탁에 둘러앉으는 거니까 원순열 이론이 이렇게 적용되어 있죠. 됐습니까? 자, 이 2가지 간단한 원리가 녹아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5번이 되겠습니다. 12개의 제비 중에 2개의 당첨 제비가 되겠습니다. 값을 순서대로 한 개씩 뽑을 때 의리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은 어떻게 되느냐? 뽑은 제비는 다시 넣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의리 두 번째로 뽑거든요. 그럼 이제 값이 먼저 당첨 제비를 뽑은 다음에 의리 뽑을 수도 있고, 값이 당첨 제비를 뽑지 못한 이후에 당첨 제비를 뽑을 수도 있고, 자, 의리 뽑는 당첨 제비를 뽑는 가지수는 이게 2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일이 좀 구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값이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은 12분의 2가 되겠고, 자, 뽑은 제비는 넣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자, 상황이 좀 바뀌겠습니다. 11개의 제비가 있겠고 당첨 제비는 1개가 남았고, 자, 그 다음은요 12개 중에서 당첨 안 돼야 되는 거니까
10가지가 되겠고 그 다음 11개 중에 당첨점이 2개가 있다. 이렇게 이제 확률 2개를 더하기해서 구해가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약분이 이제 하나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쪽을 이렇게 약분해서 좀 처리하게 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분모가 66이 되겠고 이쪽은 1 남고 이쪽은 10 이렇게 남았습니까? 그러면 66분의 11 이렇게 처리되면 오호 또 여기서 약분이 되는 이런 행운이 자 약분이 되니까 1하고 이제 6이 이렇게 처리돼서 확률은 6분의 1 이렇게 계산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근데 이제 좀 아주 재미난 현상이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을이 당첨될 확률을 이렇게 좀 구해 놓은 건데,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좀 학습을 좀 했으면, 그럼 갑이 당첨될 확률은 얼마였을까요? 지금 이제 을 열심히 계산해서 이제 6분의 이렇게 나왔는데, 자, 먼저 뽑은 갑은 당첨될 확률은 12분의 당연히 이렇게 되니까 6분의 1이죠. 그래서 확률이 이렇게 좀 같다는 사실들을 좀 기억하고 있었으면, 사실은 이렇게 좀 복잡하게 계산하지 않고, 을을 질문했는데도 그냥 갑 확률 구해서 간단하게 이제 6분의 1 답하고 또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학습을 통해서 이제 갑과 을의 당첨 확률이 같다는 사실들을 학습해 두었으면 좋았겠습니다. 6번 시작합니다. 특정한 질병에 걸린 200명의 환자에게 신약을 투여한 결과 160명이 치료되었다. 200명 중에서 160명이 치료가 된다. 이런 얘기죠. 같은 질병에 걸린 환자에게 이 약을 투여했을 때 치료될 확률은 와 그냥 이거 구하는 건가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좀 줄여서 20분의 16 하게 되겠고 4, 4, 16, 4, 5, 2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5분의 4 이렇게 해서 아주 간단하게 끝나는 실제는 이제 조사에서 나올 확률이니까 경험적 확률 혹은 이제 통계적 확률 그런 부분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냥 주어진 문제만 정확하게 잘 읽고 처리를 해가면 풀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7번 시작합니다. 서로 다른 5개의 공을 서로 다른 3개의 상자 ABC에 넣는 모든 방법의 수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0, 2, 3, 4, 5개의 공이 있겠죠. 뭐 1번 공, 2번 공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자, 상자가 좀 이렇게 있거든요. 상자가 이렇게 있는데 A, B, C 상자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좀 생각해 주면 좋을까요? 좀 뭐 그냥 간단한 풀이를 좀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데 자, 이 공을 집어넣을 때면 집어넣는 가지수가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자, 1번 상자가 A 상자, B 상자, C 상자에서 3가지가 되겠고 두 번째 공을 집어넣는 방법도 역시 또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3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것도, 그 다음 것도, 그 다음 것도 이렇게 전부 다 3가지씩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자,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좀 생각하면 될 일을 이것을 이제 뭐 이게 뭐 이제 순열이냐 조합이냐 뭐 중복 순열이냐 중복 조합이냐 이렇게 좀 따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더 불편할 수 있겠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 가느냐. 자, 이렇게 이제 사실 곱하기 해서 계산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이 바로 뭐가 되겠죠? 중복 순열 형태로 계산이 되는 거죠. 답은 243 이렇게 처리되는 건데, 자, 이제 공식에 연연하기보다 자, 주어진 일을 이제 상황을 이제 극복해 가려면 해결하려면 이제 어떻게 할까?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첫 번째 공 넣는 가지수 3가지, 두 번째 공 3가지, 세 번째 공도 3가지.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해해 가면서 풀이 진행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8번 시작합니다. 중복을 허용하여 3개의 숫자 0, 1, 2로 만들 수 있는 자연수를 K라고 했을 때 K값이 999보다 커야 된다면 세 자리에선 가장 큰 숫자니까 4자리가 돼야 되겠고 다음보다 작으려면 2, 3, 4, 5자리가 되면 됩니까? 동그라미가 5개 되니까 맞습니다. 여기까지 꽉꽉꽉꽉 다 채워갈 수 있는 그런 숫자가 되면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은 몇 개일까요? 이제 만들면 되겠죠. 맨 처음에 만들 수 있는 숫자는 0이 오면 안 되는 거니까 2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고. 자, 그 다음부터 이제 중복이 허용되는 거니까 이제 어떤 숫자가 오더라도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가지수는 3가지, 3가지, 3가지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2 곱하기 3의 세제곱 이런 형태가 되겠고 그 다음 거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2 곱하기 3의 4제곱 이런 모양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계산은 그럼 이제 이 두 숫자를 더 더하기 해야 되는데 어떻게 좀 현명하게 할 수 없을까요? 2 곱하기 3의 세제곱 공통의 1 더하기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얘가 4의 8 곱하기 27 이렇게 처리되면 되는 건가요? 오호, 그러면은 6의 세제곱 이런 모양 형태가 되는 거죠? 이게 2의 세제곱, 3의 세제곱 이런 모양이니까. 이해됐습니까? 자, 뭐 계산하게 되면 뭐 36에다가 또 6을 곱하기 해주는 거니까 216 이런 형태로 계산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가장 먼저 뭐 이게 특별한 거 없습니다. 자, 이런 숫자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이제 네 자리 숫자가 돼야 되겠고, 이런 숫자보다 작아야 되는 거니까 다섯 자리 숫자다 해서 이제 맨 처음에 이제 0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오는 가지수 자체가 세 가지가 될 수 없다는 사실만 정확하게 좀 잘 기억하고 있으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9번 살펴봅니다. 주어진 식을 전개를 열심히 했을 때 x, y를 포함하는 서로 다른 항의 개수는 어떻게 되냐? 전개했을 때 일반항 모양이 이렇게 되죠. x의 a제곱, y의 b제곱, z의 c제곱, w의 d제곱 뭐 이런 형태로 아마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다섯 제곱이 전개식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이렇게 지수의 총합이 5가 되어야 되는 뭐 그런 특징이 있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x와 인수가 꼭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이곳 a, b 부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소 1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 a를 a 프라임 플러스 1, b를 b 프라임 플러스 1 이런 형태로 해서 치환해서 식을 좀 다시 써야 되겠습니다. a 프라임 b 프라임 c 더하기 t 이런 형태로 2가 좀 처리되는 거니까 3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서로 다른 4개 중복을 허락해서 3개를 선택하는 가지수 이런 형태의 중복 조합이 되겠습니다. 자, 7에 6 컨비네이션 3 이렇게 되는 거니까 6, 5, 4에서 6이 약분되는 거니까 5, 4, 20해서 20가지입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지금 가장 이 부분을 이제 전개했을 때 일반항 모양이 이렇게 된 항 모양이 이렇게 되겠다라는 이 부분. 아,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나요? 자, 그럼 이제 뭐 가로를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됩니다. 3개, 4개, 5개의 가로. 5제곱이라는 것은 5개의 가로를 전개. 이곳에 이제 문자들이 있는데 이런 곳에 이제 뭐 x, 이런 곳에서 뭐 또 x가 될 수도 있고 뭐 이쪽에서 뭐 z, 이런 뭐 w, 그다음에 뭐 y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뭔가가 하나씩 이제 곱하기 돼서 이제 나오게 되면 뭐 지금과 같은 경우는 x 제곱에 y에 ZW 뭐 이런 형태로 이제 쭉 이제 하나의 향이 얻어지겠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곱하기 해서 이제 하나의 향 만들어지다 보면 이렇게 이제 지수 법칙 형태로 해서 모양이 얻어지겠다. 이때 이제 지수의 총합이 5다라는 것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접근 아이디어가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이해하고 있으면 당시 전개 부분들은 많은 좀 새롭게 응용된 문제들도 아마 해결해 갈 수 있을 겁니다. 설명 잘 이해됐습니까? 자, 9번 마무리합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0번입니다. 11의 13제곱 이런 것을 이제 10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이거 뭐 11을 13번 곱하기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13제곱 이런 걸 전개를 한다는 것은 자, 우리가 이제 이항 정리 공부한 것을 이제 어떻게 문제에 좀 잘 적용해 갈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숫자를 좀 어떻게 처리해 가느냐인데 이제 100하고 연관성이 있는 숫자, 즉 10 더하기 1 이런 형태로 11을 이제 표현해서 바꿔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3 컨비네이션 제로가 되겠고 13 컨비네이션 1 곱하기 10이 되겠고 13 컨비네이션이 10제곱 이런 형태로 해서 쭉 해서 13 컨비네이션 13, 10에 13제곱 뭐 이런 형태로 전개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여기 세 번째 항부터 보면 이제 이 부분이 10제곱이 100이거든요. 그곳에다가 이만큼 곱하기 하는 거니까 자, 이런 부분들은 100으로 이제 나눠 떨어지는 그런 모양 형태. 자, 그렇다면 나머지라는 것은 이 앞쪽에서만 잘 계산하면 이제 얻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 됐을 때 이 부분은 1이 되겠고 이 부분이 13 곱하기 10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처리가 되게 된다면 자, 이 부분을 봤을 때 자, 어떻게 되나요? 1 더하기 이 부분 이제 130인데 130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우리는 100으로 나올 때 나머지를 구해 가는 거니까 이 부분은 1 더하기 나머지만 쓰게 되면 이제 30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문제의 정답은 이제 31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해 갈 수 있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나머지 구해가는 이 부분들이 이제 대표적인 이제 이항 정리 이렇게 이제 전개식 부분, 숫자는 이제 대신 이제 연관성 있는 숫자를 좀 떠올려서 전개를 해야 된다는 사실이 좀 핵심적인 항목이 되겠죠. 자,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고 있으면 또 이제 무난히 또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형태인데 어쨌든 이항 정리 형태를 통한 전개를 통해서 해결해 갈 수 있겠다라는 아이디어는 확실하게 학습해 둬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11번 살펴봅니다. 마름모 모양으로 이루어진 도로망이 있다.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최단 거리로 갑니다. 근데 C 또는 D의 길을 거치지 않고 CD 쪽은 이제 지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지금 마름모 모양으로 되는데 그림을 조금 이제 선회를 해주게 되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모양이 이렇게 되겠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A에서
B로 간다. 이런 모양하고 뭐 달라질 게 없습니다. 이때 이제 마지막 요 부분들은 이제 지나면 안 되는 거니까 여기가 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이제 근데 끝자락이 이렇게 하나가 돼 있으면 사실 이렇게 채워놓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도로망 문제가 되는 거니까 하나, 둘, 셋, 가로 셋, 그러니까 6 팩토리얼에 3 팩토리얼, 3 팩토리얼 이렇게 주면 이제 전체 가지수를 구해가는 그런 형태가 구해지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여기 모서리 끝자락에 해당하는 뭐 CD 지점 부분을 지나가는 가지수가 이제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아랫부분도 이렇게 한 가지.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를 빼가면 되는 그런 형태로 계산하는 게 가장 무난한 풀이법이 되겠습니다. 자, 6, 5, 4 되겠고요. 하나 3 팩토리얼 하나 지워지게 되면 그 다음에 아직도 3 팩토리얼 이렇게 남았으니까 6조 지우고요. 그럼 20에서 2를 이렇게 좀 빼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정답은 18 이렇게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이제 마지막 부분 이렇게 하나의 문제, 하나 정도의 문제가 되게 되면 이곳은 오히려 채워서 계산해 가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하다. 이런 정도만 안다면 무난히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와우. 이게 직사각형 모양 형태로 되어 있으면 우리가 좀 쉬운데 마름모 모양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왠지 이제 부담감이 좀 느껴지는 모양인데 자, 이런 부분들 이렇게 센스 있게 좀 대처하면 되겠습니다. 12번 시작합니다. 다음 표는 어느 학급에서 동생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한 것이다. 이 중에서 임의로 뽑은 학생이 남학생일 때, 남학생이요? 자, 남학생일 때, 남학생 그럼 명수가 이렇게 해서 x 플러스 15명인데요. 자, 남학생이란 전제 조건이 깔렸습니다. 근데 동생이 있어야 되겠다. 동생이 있다. x명이 되는 거군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조건부 확률이 나온 거죠. 조건부 확률. 전체를 조사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이제 남학생 중에서 남학생이라는 전제 조건이 깔린 거니까 x 플러스 15. 그 중에 이제 동생이 있다 x 이런 형태로 계산해 달라. 조건부 확률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확률이 얼마다? 4분의 1이다. 이런 형태가 되니까 4x는 이꼴 x 플러스 15가 되겠고 그러면 3x 한번 더 쓰죠. 뭐 3x는 15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x 값은 5 해서 계산해서 풀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 가볍게 풀 수 있는 문제인데 문제 자체가 뭐 이렇게 표까지 제공되어 있으니까 뭐 어렵진 않은데 문장을 좀 읽으면서 이 중에서 뽑은 학생이 남학생이라는 전제 조건이 깔려서 이 부분을 이제 새로운 전체 집합으로 하고 그때 이제 동생이 있다. 그래서 이제 조건부 확률이라는 판단은 정확하게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잘 안 되게 되면 자, 뭐 남학생 중에서 동생이 있는 x 전체 분의 뭐 전체가 그러면 얼마입니까? 뭐 30 플러스 x가 되나요? 30 플러스 x 분의 뭐 x 뭐 이런 식으로 잘못 구해가는 일이 벌어지는 거니까 조건부 확률이라는 사실 자체는 명확하게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화원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이어집니다. 어느 댄스 동아리에서 여학생 4명과 남학생 3명 중 3명을 뽑아서 경연대회에 참가자를 주기로 했습니다. 남학생이 2명 뽑힐 확률을 구해달라. 전체가 이제 몇 명이냐? 전체는 7명인데 7명 중에서 3명을 뽑는다. 이건 이제 전체 가지수가 되겠고요. 자, 여학생을 2명 뽑는다. 그럼 2명 뽑으면 되겠습니다. 4명 중에서 2명 뽑고 대신 1명은 누굴 뽑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남학생을 뽑아야 되겠죠. 뽑겠다 이렇게 주면 계산할 수 있는 뭐 확률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7, 6, 5, 6을 나눠주는 거니까 7 곱하기 5만 좀 남아있을 것 같고요. 4 컨비네이션 2는 2 곱하기 3이 되는가요? 6 곱하기 또 3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5, 7, 35, 3, 6, 18 이렇게 처리되겠고 뭐 더 이상은 약분이 안 되는 이런 숫자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와하, 이렇게 계산되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군요. 자, 그랬을 때 P하고 Q를 이제 더하기 해달라. 그러면 40에 53 해서 5번이 답이 되어가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이제 조합을 이용해서 확률 계산하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죠. 7명 있는데 7명 중에서 3명을 뽑겠다. 여학생 2명 뽑아야 되니까 여학생 4명 중에서 2명 뽑고 남학생 1명을 자동으로 뽑아야 되겠죠. 3명 뽑는 방법이었으니까 해서 구해갈 수 있는 자 수학적 확률 구해가는 것 중에서 가장 또 기본이 되는 그런 패턴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14번 이어집니다.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짝수로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할 때 그럼 A 사건을 좀 알아볼까요? 짝수니까 뭐 2, 4, 6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원소 1을 포함하고 그러면 1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B 집합은 1이라는 원소가 좀 있어야 되는 거겠고 A와 배반 사건이 된다. 배반 사건이 되려면
이런 원소하고 배반 사건이면 이제 교집합이 이제 공집합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니까 자 그렇다면 B 집합은 1은 일단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될 수 있는 숫자는 3하고 5 홀수들 가지고 이제 만들어야 되겠죠. 자 이런 집합을 가지고 넣어서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3, 5가 이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뭐 이런 싸움을 좀 하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3이 들어갈 때 안 들어갈 때 두 가지가 되겠고 5도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렇게 되는 거 두 가지 이런 형태니까 B 집합은 4개를 만들겠다. 뭐 이제 고1 과정에서 배웠던 뭐 부분 집합의 개수 뭐 이런 형태하고 연관성 있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하는 거니까 원소들은 지금 2, 4, 6이 아닌 3, 5를 가지고 더 넣어서 만들어야 되겠다. 근데 이제 원래는 좀 1까지도 했는데 1은 뭐 이미 포함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1은 이제 이미 이렇게 좀 집합에 포함시키고 3, 5를 가지고 개수를 카운팅하면 되는 문제. 정확하게 좀 이해되죠? 자, 배반 사건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있으면 또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함께 다룰 문항은 15번입니다. 괄호까지 있고 괄호까지 있으니까 전기가 좀 불편하겠습니다. 1 플러스 x 제곱에 세제곱을 전기를 한다. 와, 그럼 이제 이 x제곱이 어떻게 선택했다에 따라서 x의 지수가 0차, 2차, 그 다음에 4차, 뭐 6차 이런 식으로 이제 항이 좀 만들어져 갈 수 있는 거죠. 자, 그곳에서 끝이 아니라 1 플러스 2x에 또 이제 4제곱을 하게 되면 이것도 그럼 뭐 상수항에서부터 4차까지 식들의 모든 차수가 좀 다 얻어져 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부분들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또 다시 곱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5제곱을 만들어야 되는데 상수 부분하고 만약에 곱하게 된다면 가장 높은 차수가 4차가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은 5차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 안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곳에 2차 부분에 3차가 곱하게 될 때 5차가 만들어지겠고 그러면 4차에 1차를 곱하기 할 때 만들어지겠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판단하는 게 이 문제의 좀 핵심적인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식으로 좀 만들어가면 되죠. 2차가 된다는 얘기는 3번 중에서 한 번, x 제곱을 한 번 이렇게 선택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3차가 된다는 얘기는 4번 중에서 3번, 자 2가 3번 이렇게 돼야 되겠죠. x 지수 부분 좀 안 썼습니다. 여기 이제 개수 부분만 좀 이렇게 썼고 그 다음 더하기 4차가 된다는 얘기는 3번 중에서 이제 2번을 선택해야 되는 거겠고 1차가 된다는 얘기는 4번 중에서 한 번 선택한다. 이를 이렇게 한 번 선택하면 되겠죠. x 여기 개수의 부분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 3 곱하기 4 곱하기 8 이렇게 처리되는 부분이 되겠고 여기는 또 3 곱하기 4 곱하기 2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계산을 좀 해야 되는데 자 3, 4, 12가 공통이니까 12 공통 끄집어내면 8 더하기 1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게 좀 계산이 좀 수월한 것 같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이제 12 곱하기 10 이런 형태가 처리되는 거니까 120까지다 라고 구해가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괄호가 이제 뭐 두 개가 있어서 우리가 이제 처리하기 좀 상당히 좀 불편하거든요. 자 그랬을 때는 우리가 이제 좌측 계산하는 결과 우측 계산하는 결과 각각은 뭐 전개한다는 거죠. 전개한 다음에 다시 곱하기 하겠다 이런 개념이니까 그곳에서 생길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조사하고 그 부분이 곱하기 됐을 때 최종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좀 생각해가는 과정이 풀이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됐죠? 조금 복잡해졌으니까 복습 철저하게 잘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의미 아닌 정수 ABC의 모든 수성의 개수를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의미 아닌 정수까지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는 자 이 부분 보게 되면 이건 이제 중복조합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다른 조건이 좀 더 있죠. 자, 이 부분 2에 a제곱 됐고 4는 그럼 2b 곱하기니까 이렇게 더하게 되면 되겠죠. 이 부분은 이제 16이 배수다라는 얘기는 16은 2의 4제곱이 되니까 이곳에다가 뭐 더하기 좀 더 있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a 더하기 2b가 4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군요. 자, 이제 풀이를 진행하면 되는데, 자, 더하기해서 4보다 큰 경우는 매우 많겠죠? 자, 알겠습니다. 이거 좀 살짝 좀 아이디어를 내야 되겠습니다. 전체에서 우리가 좀 이런 경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A 더하기 2B가 4보다 작은 경우, 이런 형태를 좀 빼게 되게 되면, 작은 경우는 좀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게 좀 더 수월한 풀이 아이디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즉, 여사건을 이용한 풀이를 해가는 것이 산수가 좀 편리할 것 같습니다. A 더하기 2B가 4보다 큰 경우는 자 B가 1, 2만 되더라도 당장 4보다 커지는 거니까 가지수가 좀 매우 많을 것 같아서요. 자 그렇다면 중복조합 자 A, B, C 더하기 해서 8이니까 서로 다른 3개 중복 그렇게 해서 8개를 선택하는 가지수 해주면 되겠고 빼기 자 이제 이것도 그런데 조금 좀 계산해야 되겠죠. 자 B 값이 0이 되게 되면 A 값은
0, 1, 2, 3 이런 경우가 되겠고, 자 00이면 C가 자동으로 이제 뭐 8 했든 이제 C는 이제 이곳에서 이제 개수를 맞춰서 가면 되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가짓수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B 값이 1이 되게 되면 여기가 2 처리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A 값은 0하고 1 두 개가 되죠. A 값마저 2가 되게 되면 4가 되니까 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럼 뭐 가짓수가 이제 6가지 딱 이렇게 빼지면 되는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계산은요, 11에 10 컨비네이션 8 이렇게 되겠고, 10 컨비네이션 8은 10 컨비네이션 2로 좀 고쳐서 계산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5, 9, 45가 되겠고, 45에서 6을 빼는 거니까 39에서 답을 구해갈 수 있는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역시 좀 현명하게 좀 잘 선택한 것 같습니다. 자 왜냐면 6번들은 그 반대 부분들은 B가 0일 때 1일 때, 그리고 이제 그때 A 값만 딱 이렇게 계산하면 되니까 6가지 아주 가볍게 얻어지죠. 자 그런 거니까 이런 부분들 조건을 좀 따져가려면, 와 이거 좀 B가 0일 때부터 생각하기도 싫은 것 같습니다. 자 반대 부분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좀 잘 계산된 것 같습니다. 잘 설명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냥 뭐 정상적으로 계산을 혹시 하더라도 지금 여기 계수 부분에 이제 B가 있으니까 B를 중심으로 지금도 이렇게 좀 살펴봤지만, 이렇게 지금 반대되는 경우를 구하든 그냥 구하든 B를 중심으로 해서 일일이 또 저 조사를 해야 하는 그런 형태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거, 그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좀 알고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중간에 좀 이제 16이 배수다라는 얘기는 이제 16, 2의 4제곱이 16인데 이곳에다 뭔가 곱하기만 하게 되면 이제 배수가 되는 거라서 지수 패턴에서 이제 이렇게 높아지는 부분들 좀 생각하면 또 16의 배수 부분도 또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17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x 더하기 3의 19제곱에서 x k제곱의 개수가 k-1승의 개수보다 크게 된다. 이렇게 좀 알아보라는 얘기네요. 그럼 19번 중에서 k번 선택해야 되는 거겠고, x를 k번 선택한다. 그러면 3을 그럼 19-k번 이렇게 선택해야 되는 거죠. 자, 이 기분이 개수가 되겠고, 그럼 19 컨비네이션 k-1 그러면은 3을, 자 이제 x를 k-1번 하게 되면 요거는 또 19-k-니까 20-k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근데 이 개수가 어떻다, 개수가 요거보다 크다, 이렇게 좀 알아봐야 되는 거죠. 큰일 났습니다. 이런 거 어떻게 계산합니까? 차분하게 해야 되죠. 이제 특히 이제 컨비네이션 부분 이렇게 문자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n 컨비네이션 r은 n 팩토리얼에 n-r 팩토리얼, r 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팩토리얼 이용한 계산을 해야 되죠. 이곳에서 이렇게 선택한 가지수, r을 선택한 가지수 이런 부분. 자, 그러니까 19 팩토리얼 되겠고, 그 다음에 19-k 팩토리얼 되겠고, k 팩토리얼 처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3에, 이 부분은 이제 약분하면 되겠습니다. 약분하면 이제 오른쪽에 이제 3만 하나 더 쓰면 되죠. 여긴 또 19 팩토리얼 되겠고, 자 19에서 빼니까 여기가 이제 20-k 팩토리얼이 되겠고, 여기는 이제 k-1 팩토리얼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 산수할 때 이제 뭐 어떻게 해주는 게 중요하냐면요, 약분만 잘하면 됩니다. 약분 19 팩토리얼 19 팩토리얼 이렇게 지워지고, 특히 이 부분 이렇게 이제 약분을 쫙 하게 되면 이쪽 수가 하나 더 크기 때문에 20-k 이거 하나 남고요. 요건 이렇게 약분하게 되면 여기에 k가 이렇게 하나 남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남는 숫자들을 이제 다 쓰면 이렇게 처리가 되는 그런 형태 되셨죠? 그러면 20-k 크다 3k 이렇게 처리되어 가는 거니까 2k가 그러면은 10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k 값은 5보다 작다 이런 형태가 되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5보다 작다 돼 있으니까 k의 최대값을 구해달라 그러니까 당연히 답은 4를 답해가면 되겠죠. 자 무난히 풀이는 마쳤는데, 자 지금 이제 개수들 이렇게 좀 조사하라 그러면 이제 당황스럽거든요. 이제 차분하게 개수 쓰는 부분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건 이제 일반항만 알면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 좀 당황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대신 이제 문자로 돼 있을 때, 야 이렇게 고쳐놓고 나서 어떻게 하지? 이랬을 때, 자 지금 이제 컨비네이션 이렇게 팩토리얼을 고치는 부분 하고요. 이런 계산했을 때 이제 약분을 좀 잘 이용한다 이런 부분들이 핵심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 모양에 맞춰서 고쳤던 부분들 다시 한번 좀 잘 확인해 보시고요. 19 팩토리얼 이렇게 지워지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 k 팩토리얼, k 마이너스 팩토리얼. 사실 k 마이너스 팩토리얼 k 하나 더 곱하기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 요거도 보게 되면 숫자가 하나 더 큰 거니까 이만큼. 그러니까 약분을 통해서 이렇게 식이 얻어내진 요 과정 자체 부분에서 좀 다들 좀 머뭇거리고 잘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팩토리얼 자체를 우리가 평상시에 연습을 많이 하던 부분이 아니라서 그런 거니까, 지금 이런 기회를 통해서 차분하게 잘 대처해가는 방법 좀 익혀갔으면 좋겠습니다. 18번 시작합니다. 1부터 10까지 잔수가 적힌 10개의 공이 들어있는 상자가 있다. 이 상자에서 임의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공에 적힌 수가 차례로 A, B, C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5, ABC라고 차례로 알겠습니다. 근데 B면 가운데 숫자잖아요. B가 4보다 클 확률을 구해달라 라는 그런 문제가 되어 있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전체는 10개에서 3개를 딱 끄집어내야 되는 부분이 전체 가지수가 되는데, 그죠? 와우. 끄집어내게 되면 어차피 3개의 공을 꺼내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크기 순서가 정해지는 거죠. 이렇게 이제 점점 커야 되는 거니까. 만약에 4, 5, 6이 끄집어냈다. 그러면 여기가 4, 5, 6 이렇게 자동이 들어가니까 꺼내는 가지수가 곧 전체 가지수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걸 그냥 뭐 전체 가지수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되겠군요. 순서를 딱 지켜가는 전체 가지수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B 값이 4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는 5, 6, 7, 8, 9까지 가능하잖아요. 오, 가지수가 많은데요. 자, 그럼 반대는 어떻게 될까요? 1은 오면 안 되겠고 2, 3, 4. 반대의 경우가 좀 많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대의 경우를 좀 이용하는 게 좋겠군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B가 2일 때 A, 그 다음에 C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A가 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가 되겠고 C는 3부터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8가지가 돼서 8가지가 나오면 되겠고, 그 다음은 B 값이 3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좀 이렇게 쓰면 보기가 좀 보니까 B 이렇게 처리해주고 요게 이제 2일 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1, 4에서 됐고 B 값이 3이면은 여기는 이제 2가지가 되겠고 여기는 7가지가 되니까 2, 7이 14 이렇게 얻어지면 되겠고 B 값이 4라고 하면 여긴 3가지가 되겠고 여긴 6가지가 나올 수 있으니까 18가지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합치면은 요 가지수가 되는데 이 부분은 그럼 얼마입니까? 40가지가 되는 건가요? 된 것 같습니다. 22에다가 40 이렇게 되는군요. 자, 그럼 전체 가지수는 어떻게 될까요? 전체 가지수는 19, 8 이렇게 곱하기 해주고 3, 2 이렇게 되니까 4에다가 3 이렇게 처리되니까 120까지가 되는군요. 이해되셨죠? 자, 그렇다면 120 전체 가지수가 됐고 또 120에서 지금 40까지를 빼는 거니까 됐죠? 120분의 일단은 80 이렇게 처리된 이 부분이 이제 P가 되겠습니다. 자, 확률이 좀 나왔는데 제가 이제 요 약분을 미리 안 한 것은 이제 요거 좀 살짝 살펴봤거든요. 120P를 구해달라, 120P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는 이제 80 이렇게 돼서 80을 구해가는 거니까 결국은 이제 분자에는 뭐 이제 가지수를 구해달라 그런 형태의 패턴으로 문제를 또 재미있게 낸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일단은 뭐 전체에서 3개공 끄집어내는 거니까 전체를 좀 생각하는 거였고, 그럼 이제 꺼내는 순간 그 순서는 뭐 자동으로 하나 정해진다라는 것에서 이 순서를 지켜가는 부분들이 이게 참 잘 생각해 보니까 고1 과정에서 우리가 조합 배울 때 배웠던 그런 항목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순서가 이렇게 좀 자동으로 나와 있는 이 부분 된 것 같고요. 일단은 B 값이 4보다 클 확률을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좀 해야 될 게 많으니까 반대를 생각해서 계산하는 경우가 훨씬 적다는 거 됐죠? 자, 그래서 그 부분 B 값이 주어져 있을 때 여긴 A, B, C는 요건 좀 가지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요거 둘 곱하기 해서 이게 가지수들을 이렇게 좀 구해놨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이제 순간순간 주어진 조건들을 이제 잘 살펴가면서 이제 효율적으로 좀 시간이 어떻게 주면 이제 저렇게 갈 수 있는 산수를 하느냐 이런 부분까지 신경 써서 좀 풀이를 좀 진행하면 더 좋겠습니다. 19번 서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집합 x가 1, 2, 3, 4 주어져 있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x에서 x의 개수를 구해달라. 함수 대응을 물어보는 거죠. 1, 2, 3, 4에서 1, 2, 3, 4로 가는 개수를 구하라. 1이 가서 대응될 수 있는 가지수는 4가지. 2가 가서 대응되는 것도 어느 걸 더 대응돼도 되는 거니까 4가지. 그 다음도 4가지. 그 다음도 4가지.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4, 2의 8제곱이 돼가는 거죠. 2의 8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256 해서 답을 구해가면 되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다음은요. 자, x 숫자, 정역에 있는 숫자가 커지면 지역도 점점 커져가야 된다. 라는 이런 부분들이니까 자, 벤 다이그램이 이렇게 돼 있을 때 1, 2, 3, 4, 1, 2, 3, 4 이렇게 돼 있는데 나온 결과들 자, 이런 부분에서 대신 이제 같아도 되는 거니까 중복을 허락해서 몇 개의 숫자를 선택하면 되겠습니까? 1, 2, 3, 4 이런 부분에 가서 대응될 수 있는 4개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됐습니다. 중복 허락해서 선택하라. 그러니까 서로 다른 4개에서 중복 허락해서 4개를 선택하는 가지수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8에 7 컨비네이션 4는 7 컨비네이션 3이 되겠고 그러면은 6이 약분되려니까 35가지 해서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요. 와우 1, 2, 3에서 결승 결과가 8이 되어라. 이런 부분들은 취역이 될 수 있는 그런 원소들을 미리 좀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4가 2개는 안 되겠고 4가 하나가 있다면 3 해주면 7이니까 1 이렇게 채워가면 되겠고 이런 구성이 되겠고요. 4에다가
요 숫자를 하나 줄이면 2 되면 또 2가 돼야 되는 거겠고, 이제 4가 나온 건 다 된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줄여서 3 되면 3, 3, 6에다가 2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니까 숫자를 더 줄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나열해서 이제 이 F1, 2, 3에 대응시키는 거니까 3팩토리얼이 되겠고, 요거는 3팩토리얼에 2팩토리얼이니까 뭐 세 가지가 되겠고, 요것도 이제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전체는 6 더하기 6 해서 이제 12가지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정답이 12가지는 아닙니다. 12 곱하기 그 다음 4를 할 건데, 이 4는 뭘까요? F4가 가서 대응되는 가지수가 개수가 4가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정답은 48가지 이렇게 해서 가지수를 구해가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문제에서 지금 함수 대응과 관련돼서 사실 좀 단원 구성상 묻고 싶은 거는 뭐 2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중복조합과 관련돼 있는 서로 이 4개의 숫자가 있는데, 이 4개의 숫자 중에서 지금 같아도 되는 거니까 겹쳐져도 되거든요. 중복을 허락해서 1, 2, 3, 4에서 대응되는 4개를 좀 선택하자. 그래서 이제 중복조합하고 딱 매치업돼가는 이 부분들이 중복조합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 유형 중에 하나니까 확실하게 학습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20번 서술형 두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주머니에 모양과 크기가 같은 10개의 공이 들어있다. 이 중 6개의 공은 0이 적혀있고 나머지 4개의 공엔 1이 적혀져 있다. 알겠습니다. 0이 6개가 있는 거고 1이 4개가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이 주머니에서 공을 하나씩 모두 꺼내겠습니다. 적힌 숫자를 AK라고 하겠다. 이 시향에서 이웃하는 두 숫자가 다른 그런 거가 몇 번 나타나라. 이런 거가 개수가 이제 몇 번이냐 이러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하고 두 번째하고 만약에 다르다면 이때 이제 여기가 그 회의 원소가 이제 1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럴 때 이제 그런 원소가 이제 4개가 되어라. 이럴 때 확률을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일단은 그러면 전체 개수를 한번 구하겠습니다. 전체 개수는 이 10개의 공을 쭉 꺼내는 순서인데 뭐 나열해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10팩토리얼 되겠고 6팩토리얼, 4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서 같은 개수만큼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19, 8, 7 처리해 주겠고 6팩토리얼 약분됐고요. 4, 3, 2, 1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2, 4, 8 약분하고 3, 3은 9 이렇게 약분하면 3, 7, 21 해서 210 해서 전체 가지수는 좀 구해갈 수 있겠군요. 자, 됐죠? 자, 이때 근데 지금 이게 지금 결국은 이웃하는 숫자가 4번 바뀌어라 이런 얘기인데, 이걸 좀 어떻게 처리해 가느냐 이게 중요하겠습니다. 1번 바뀌어, 2번 바뀌어, 3번 바뀌어, 4번 바뀌어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이제 무슨 얘기냐, 꺼낸 숫자가 먼저 0이라면 1 이런 형태로, 그 다음에 0, 1, 0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게 되면 이제 몇 번 바뀌겠습니까? 하나, 둘, 셋, 4번 이렇게 좀 바뀌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냥 5개 항이라고 치면 이거 이제 1항, 2항, 3항 이런 식이 되게 되면 이제 이렇게 이제 항이 다른 경우니까 이때 그럼 이제 집합에 이제 뭐 첫 번째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또 바뀌는 거예요. 두 번째 바뀌었으니까 2 이런 식으로 이제 원소를 좀 써라 이런 얘기죠. 세 번째 바뀌었다, 네 번째 바뀌었다, 3, 4 이런 식으로 해서 집합에 이제 원소가 이렇게 4개가 되는 이런 모양이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요 실질적인 숫자 자체는 이제 10개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여기서 좀 이제 아이디어를 좀 만들어내야 되겠습니다. 어떤 아이디어요? 자, 이곳에 있는 이곳에 있는 이 부분에 0들이 이제 쭉 지금 전체가 이제 6개니까 이곳에 0 개수들 그럼 A 더하기 개수 B 개수 C라고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0 이렇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A개 이만큼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합쳐서 이제 6개가 되면 되겠고, 요때 이제 이곳에 최소 하나는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는 자연수 이렇게 순수상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A라는 것을 A 프라임 플러스 1 이런 형태로 B, C도 이제 전부 다 치환하게 되면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 이런 부분들이 3 이런 모양 형태를 이제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렇게 보게 되면 이제 이 X 1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x 플러스 y라고 보면 되겠고, 이런 부분은 4개가 되어 되는 거니까 x 프라임 더하기 y 프라임은 또 2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걸 이제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서로 다른 3개 중복걸어서 3개 선택하고 2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한다. 이런 형태의 계산하면은 되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아이디어를 내니까 되잖아요. 자, 그러면 6에다가 5 컨비네이션 3 되겠고 4에 3 컨비네이션 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10 곱하기 3 해서 30가지가 나오겠습니다. 되셨죠? 자, 아주 깔끔하게 끝나는 것 같은데 다 끝난 거 아니고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번 바뀌어, 두 번 바뀌어, 세 번 바뀌어, 네 번 바뀌어 했는데 지금 0이 앞에 나온 경우를 좀 했거든요. 근데 이제 1이 먼저 나올 수도 있습니다. 1, 0, 1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자, 이번에는 이제 거꾸로
어떻게 되죠?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거는 이제 1에 해당하는 거니까 4개가 되겠고 x 플러스 y 이 부분이 이제 6 이런 형태가 돼야 되겠죠? 그럼 이제 A 프라임 더하기 B 프라임 더하기 C 프라임은 1 이렇게 처리되겠고 x 프라임 더하기 y 프라임은 이게 지금 4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은 뭐 일이 누가 있느냐 이런 거니까 뭐 이거 이 3H1 이거 쓰지 않고 그냥 하는 게 좋은데 2H4 역시 마찬가지인데 자, 뭐 계산하게 되면은 3 컴비네이션이니까 당연히 3 되겠고요. 이 부분들은 그냥 여기가 0부터 4까지 해서 5가지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뭐 컴비네이션으로 고쳐서 뭐 6에 5 컴비네이션 4 이렇게 뭐 해도 되겠지만 뭐 5가지 해서 그냥 15가지 처리해 가면 무난한 패턴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전체 가지수는 45가지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확률을 구하라고 했죠? 그러면 이제 210에다가 45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5, 9, 45, 5, 20, 5, 4, 20이죠. 5, 4, 20, 5, 20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5, 4, 20, 5, 20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또 3, 3은 9, 3, 1은 3, 3, 40. 와, 정답은 이제 14분의 13 이렇게 되겠군요. 됐습니까? 마지막 확률 계산까지 좀 더 신경 써야 되는데 자, 풀이의 핵심은 뭐 마지막 확률 계산에 뭐 이거 먼저 하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전체 가지수도 뭐 나열이니까 무난한데 자, 이 부분 이제 바뀌는 부분들이 어떻게 해주면 4번 바뀌느냐 원소가 4란 얘기는 원소의 개수 4란 얘기는 어떻게 하면 4번 바뀌느냐 이렇게 해서 아이디어 내는 과정이 있죠. 숫자를 4번 바뀌를 써놨는데 이곳에 개수가 그냥 0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A개가 있고 그 다음 이제 B 그 다음 C 개가 개수의 합이 이제 6개 된다 이렇게 그 다음 이제 1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다음 이제 모양 자체가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이런 모양하고 그 다음 이런 모양하고 종류가 이제 몇 종류가 있다 2종류가 있다 이렇게 좀 나눠서 전체적인 좀 아이디어를 갖고 풀어가는 절차 이 부분이 좀 확실하게 학습이 잘 돼야 되겠습니다. 오호 막바지에 와가지고 좀 난이도 높은 문제들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아이디어 정확하게 잘 기억해서 복습 철저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할 문항은 21번 화원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어떤 문제인가요? 서로 다른 세 종류의 카드 5장씩 있고 5장에는 1부터 5까지 숫자가 각각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총 15장이 있는 거죠. 15장 중에서 6장을 뽑을 때 같은 숫자가 2장 또는 3장인 경우에 이런 것을 우리는 한 조라고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뽑힌 카드의 조의 개수가 또 2개가 되겠다. 그럼 2개 또는 3장 되는 경우가 이제 2번 나타나라 이런 얘기가 되겠군요. 자, 알겠습니다. 그런 확률을 이렇게 나타내달라. 자, 분모는 그냥 끝난 것 같습니다. 16장 중에서 뭐 지금 6장을 고른다. 15장 중에서 15장 중에서 6장을 고른다. 이렇게 주면 되는 거니까 그냥 분모는 끝났고 분차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요 가지수만 구해가 되면 뭐 풀이 문제 패턴으로 좀 써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2장 또는 3장 되는 경우가 2번 나타나라 이런 얘기인데 여기 이제 3장, 3장일 수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3장, 2장일 수도 있고 와 이런 걸 좀 생각해야 되는 게 어렵군요. 2장, 2장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2조, 2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는 이제 5장이니까 나머지 한 장이 또 문제가 있겠고 여기 4장이니까 또 나머지 2장 부분을 또 해결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되면 될까요? 이렇게 될 때는 일단은 숫자 1, 2, 3, 4, 5 중에서 숫자가 이제 1, 2, 3, 4, 5 5개가 있는데 5개 중에서 2개의 숫자를 좀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1, 2를 선택했다 하면은 이때 이제 이렇게 3장, 3장을 모두 다 꺼내서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건 가볍게 끝났습니다. 자, 3장, 2장이 있게 되면요. 먼저 3장이 될 조를 고릅니다. 그럼 5경 중에 하나를 고르면 되겠고 2장 될 조를 고르게 되면 이제 다른 카드를 해야 되니까 4장 중에서 한 장을 고르면 되겠고요. 자, 이제 그건 이제 5번이라고 했을 때 중요한 것은 이곳에서 2장을 골라가는 거니까 한 장을 버려야 되는 거니까 3가지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군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나머지 또 한 장을 또 골라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3개의 또 고르지 않은 숫자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숫자 중에서 한 숫자를 선택하고 선택이 또 3번이 돼 있을 때 또 한 장만 골라야 되잖아요. 또 가지수가 3가지가 되겠습니다. 오고 쉽지 않은데요. 자, 그럼 2장은요. 자, 5개의 숫자 중에서 2장의 숫자를 고릅니다. 자, 골랐을 때 그럼 만약에 1, 2를 고르면 이곳에서 각각 2장씩 골라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한 장을 버리는 경우니까 3가지에서 3제곱 이런 형태가 되겠고 그렇지 아닙니다. 2장을 또 마저 골라야 되니까 3개의 숫자 중에서 2개의 숫자를 또 골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고른 숫자 중에서 만약에 3을 또 골랐다 그러면 이제 카드 종류가 또 3개가 있으니까 3가지 또 다른 숫자도 3가지 이런 형태로 계산되는데요.
이거 뭐 상당히 복잡합니다. 계산식 좀 써볼까요? 맨 처음은 16은 쉬운데 여기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됩니까? 3의 세제곱 됐고요. 그 다음에 이건 또 어떻게 되죠? 12고 그 다음에 여기는 또 3제곱에다가 이거 3제곱에다가 3이 무지 많습니다. 3 3 세제곱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가짓수가 엄청나게 좀 많아지는 뭐 그런 패턴이 되겠군요. 우와, 이걸 또 이게 전부 다 계산해야 되는데요. 10은 처리가 됐고 다행히 20 곱하기 27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죠. 자, 됐고요. 여기는 이 부분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 부분이 좀 숫자가 커지는데 3의 5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10 곱하기는 좀 처리가 됐는데 두 장 고르고 숫자 고르고 그 다음에 좀 잘 한 건가요? 3 되고 그 다음에 또 고르고 와우 그럼 이거 이제 27에다가 또 9를 곱하겠으니까 이게 또 243입니까? 이렇게 되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와우 가지수가 아주 좀 많이 커져갔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여기는 10 더하기 여기는 540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여기는 2430 이렇게 되겠습니까? 와우. 뭐 이렇게 뭐 가지수가 많습니까? 550을 또 이렇게 더하게 해주면은 결과는 그러면 얼마가 될까요? 2980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자, 해서 분자를 또 구해가면 자, 이 값이 이제 A 값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또 처리해 갈 수 있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계산 과정이 좀 매우 복잡한 과정인데 좀 절차를 좀 한번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은 두 장, 세 장이 이런 것은 이제 같은 조라고 하는데 그 조의 개수가 두 개가 되어야겠다. 그러면 세 장, 세 장으로 구성될 수 있고 세 장, 두 장, 두 장, 두 장이 될 수 있다. 일단 나누어서 생각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겠고요. 이때 이제 세 장, 세 장을 어떻게 고르냐? 일단 숫자를 선택한 거죠. 숫자를 좀 선택을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숫자 선택되는 순간 세 장을 모두 다 고르면 되니까 전체 6장 고르면 되는 그런 패턴. 그 다음 세 장 고르고 숫자를 고르면 그 숫자에 세 장 전부 다 골랐으니까 됐고 숫자를 고르게 되면 그 중에서 이제 두 장을 또 골라야 되니까 한 장을 버리는 카드. 그 다음엔 또 숫자를 또 나머지 하나 고르면 숫자가 또 뭐 5라는 고르면 5가 이제 세 장이 있는데 그 중에서 또 한 가지를 또 골라야 되는 가지수. 와우. 맞게 계산된 건가요? 중간에 5, 4, 그 다음에 3세제곱 맞게 계산됐고요. 그 다음 이제 두 장이 제일 화려합니다. 일단은 5개의 숫자 중에서 두 숫자를 고르면 그 숫자들에서는 두 장 고르는 가지수에서 3 해서 처리가 됐고요. 아직도 이제 두 장의 카드를 더 골라야 되죠. 일단 숫자를 좀 고르고 그리고 나면 각각 고른 숫자들 3장 중에서 또 한 장 고르고 한 장 고르고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와, 그러면 이게 지금 이게 3의 5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3의 5제곱이 243 맞았죠? 그곳에 대한 이제 5 컴비네이션이가 10이었으니까 이렇게 해서 와, 전체적인 계산 좀 살펴가는 것까지 상당히 좀 까탈스러운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자, 무난한 문제들로 구성되다가 자, 나중에 이제 서술형 마지막 부분에 와가지고 어려운 문제들이 포진되어 있는 그 화원고 시험 문제군요. 자, 제가 설명한 이런 부분들 어떻게 좀 정확하게 잘 이해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좀 최선을 다해서 학습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공부 열심히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화원고 21번 그리고 그 앞에 문제들 잘 이해됐길 바라면서 화원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